큰일 났다. 뭐예요? 아니? 네, 안녕하세요. 제통님 어서오세요. 테니님 어서오세요. 은혜리님 어서오세요. 예, 맞습니다. 예, 오늘은 사실 아침에 이제 이발하고 오려고 했었는데 하필 동네 이발소가 10,000원이에요. 그래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찍 나온 김에 방송 분량도 좀 많을 것 같아서 1시까지 방송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528회 옥설타임즈 쇼 이놀리 4월 9일이죠. 우크라 전쟁 가짜뉴스 음모론에 맞서는 방법. 용산 이전 성렬영 박진 바이든 부차 대학살 신인균 취부길 캠벨 뉴쌤 이승만 아침 한개 김길선 배나무 이런 제목입니다. NG 인드라에게 영감받아 유튜브 활동하나 시대정신 기축통화국론 바이든형 부차 대학살 신인균 취부길 아침한개 성렬영 박진 캠벨 셔먼 RFA 김영자 김길선 배나무TV 김은혜 권성동 박근혜 대통령 강용석 원희룡 철수영 지방선거 한동훈 짝선생 정윤이닷컴 네. 은혜리님 유튜브에서 1.25속으로 들으며 배속 들으며 강력한 인드라님의 파워를 느끼는 방송이고 0.75배로 낮추면 취침용으로 딱입니다. 이게 근데 여러분한테 궁금해서 묻는데요. 이게 PC에서는 그 배속 속도 조절이 가능한데 이게 저 휴대폰에서는 안 되는 거죠? 휴대폰에서도 되나요? 유튜브나 아프리카 TV에서 저 휴대폰에서 배속 조절하는 건 없죠. 예,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PC에서는 가능한데 저는 보통 이 많은 휴대폰은 가능해요? 몰라. 제가 알아봐야겠네. 여태까지 몰랐어요, 제가. 예. 그래요? 예, 아프리카 TV도 가능한가요? 예. 네. 좀 몰랐습니다. 다크서클님 어서오세요. 네. 아마 안내가 돼 있겠죠. 네이버 같은 데 검색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저 같은 경우는 이 수많은 동영상을 어떻게 하루에 다 보냐라고 하면은 저는 대부분을 2배속으로 봐요. 2배속. 예. 뭐 축구 하이라이트도 2배속으로 봐요. 예. 저는 그 하이라이트도 이게 속도감이 있습니다. 예. 인간이 인간이 아니야. 막 2배속으로 보면요. 축구하는 축구 선수들이 인간이 아닌 것처럼 움직여요. 그래서 더 재밌게 볼 수 있고 대부분의 어떤 그 뉴스 일반적인 뉴스는 속도가 굉장히 느리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뉴스들은 대부분 2배속으로 봐도 무리가 없습니다. 저한테는. 그리고 뭐 신인균 취부길 이런 것도 2배속으로 봐요. 저는. 그냥 듣는데 무리가 없어요. 근데 그러다가 뭔가 조금 자세히 들어야 된다. 신중하게 들어야 되고 한 번 더 들어야 된다 라고 했을 때는 보통으로 놓고 봅니다. 보통으로 놓고 보고 조금 더 화면에 집중해야 될 부분이 있을 때는 0.75배로 보고요. 조금 말을 이제 빨리 하는 분들이 있죠. 그런 경우는 1.5배속 1.5로 봐요. 은혜리님처럼 1.25로는 전 사실 잘 못 느끼겠는데 우리 은혜리님은 딱 좋은가 봅니다. 그 사람마다 다 듣는 속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송 듣다가 은혜리님 반응이 생각나서 국유번호 있다가 듣다가 자니까 꿈에 이명박 대통령, 트럼프, 박근혜 대통령, 문전비, 성렬형 다 한 번씩 나왔네요. 황제는 나온 적이 없네요. 바이든 형이랑. 그리고 그때마다 로또 샀는데 5,000원 당첨 로또 된 적은 없고요. 네.
지난 방송을 좋아하는 분들도 확실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 정치나 경제 부분도 괜찮지만 그보다 더 중시하는 게 이제 영성 쪽 예, 그런 부분들을 더 이렇게 재밌게 여기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 뭐 이렇게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방법 뭐 다 나오는 얘기예요. 다 유튜브나 이런데 책에 하도 많이 강조되는 건데 그게 말이 쉽지 상당히 어려운데요.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걸 받아들이는 게 진짜 어려워요. 그걸 왜 받아들이냐? 받아들이면은 굉장히 힘들죠. 그랬을 때 자기가 너무너무 바보 같으니까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들고 멍청하고 자책하고 자존감이 깎이고 굉장히 그렇기 때문에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은데 거기서 자신의 결단이 자유의지가 필요하다 라는 거죠. 뭔가 새롭게 전화위복이 될 수 있게 자기가 어떤 새로운 출발 지점으로 삼아야 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인드라가 그 가인울림을 많이 당해가지고 10대 때 가인울림을 많이 당하니까 거기서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그래가지고 가인울림을 즐겼잖아. 즐기다 보니까 이상한 체험을 할 수 있었던 것이고 뭐 말하자면은 유체 이탈 같은 착각이겠지만 저도 유체 이탈 같은 경험됐다 이거 체험도 인드라가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고려해 본다면은 그 조금 본인들이 힘들 때 그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방법은 그 기억이잖아요. 그 기억을 없애라는 얘기가 아니라 기억을 기억인 채로 잘 잊지 않되 연연하지 않는 태도. 왜 역사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꼭 하잖아요. 잊지 않되 연연하지 말라. 미래를 봐라. 꼭 이렇게 역사에 대해서 얘기하듯이 자신의 기억에 대해서도 잊지 말라. 그러나 연연하지 말라. 왜냐하면 미래를 망칠 수 있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그러니까 미래를 생각하고 자기 현재 미래를 생각해서 좋은 행동 결단을 내리는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합니다. 그냥 인생 경험의 인드라가 10대 때 유기장학 당했을 때 전자오락 해가지고 갤러그 제비우스는 아니고 갤러그 그런 거 하다가 걸려가지고 유기장학 받았잖아요. 아주 선생도 죽이고 나도 죽자 어린 마음에. 근데 그게 트라우마죠. 당시 자존심이 상했으니까. 근데 그거를 한강대교에 칼을 버리고 섰던 칼을 버리고 제가 뭔가 새로운 출발을 하자 이렇게 했던 게 인드라가 여태까지 산 계기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자살도 그냥 한강에 뛰어내려서 뒤질까 하다가 그것도 그런 삶은 또 아닌 것 같다 생각돼가지고 돌아서서 여태까지 산 것이 도움이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야동 폰번 목록 나올 듯 문전비 뭐 그쪽이야 뭐 유명하니까 엠번방 뭐 그 친구들이 틈만 나면 하는 게 걔네들은 저기 뭐야 걔네들의 어떤 그런 거는 카톡으로 안 하고 그 뭐죠? 그 엠번방 있는 그걸로 하잖아 걔네들은 항상. 그래서 뭐 화랑님이 이게 세훈이 형이 또 운둔청년 지원산업 인드라가 지난번에 또 저 준석이 정신지체자 뭐 이런 얘기 했죠. 그래서 지금 반정미당에서 준석이를 까고 있는 중인데 이랬을 때 준석이를 까고 있는 반정미당의 주세력이 문바인지 아니면 제명바인지 이게 분명히 해야 된다. 지금 제가 어린 짐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준석이를 맹공격하고 있는 반정미당의 세력은 문바인가 아니면은 제명바인가 요거를 잘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하시면 되고요. 오늘은 국내 뉴스 안 다룹니다. 특별한 안보 부분을
강조하니까. 근데 세훈이 형이 잘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인드라 고대 벽화와 신 얘기했더니 우리 프리메이슨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인류의 기원에 담은 7,000년 전 고대 암각화라는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저 시기가 지금보다 온도가 굉장히 높았을 때예요. 그러니까 수렵 채집인에게는 굉장히 좋았던 에덴의 시절이라 다름없습니다. 오늘날로부터 7,000년 전, 그러니까 기원전 5,000년 전에는 지구 평균 온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예. 그래서 저 때는 굉장히 살기 좋았습니다. 지금보다. 예. 뭐 온도가 높으니까 지구 온난화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어떤 지역에서는 안 좋았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나쁘지 않았다. 저 어떤 얘기냐면 그린랜드, 오늘날 막 얼음만 있는 그린랜드 이런 게 얼음이 상당 부분 녹아 있었다 이거죠. 예. 그때 이제 예를 들면 저 그린랜드가 녹아 있을 때가 어떤 시기냐면은 그때마다 인간이 그런 그린랜드 같은데 진출해가지고 바이킹들이 북아메리카를 넘어갔다 중세 때 그러는 게 그 그린랜드 통해서 넘어간 거거든요. 근데 그린랜드가 그 당시에 여름이면 술록이 뛰어다닐 정도로 초원지대였다 이거죠. 시베리아에도 따뜻했다 이거죠. 만주도 따뜻하고. 그게 그 시기다. 근데 저 시기에 그 북극 방면에서 수렵 채집인이 암각화를 그렸다. 인드라하고 다 통하는 얘기죠. 저 구석기인이 아니고요, 신석기인이라고 했었습니다. 기원전 7,000년 전, 지금부터 5,000년 전이면. 저는 이제 항상 프리메이슨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죠. 프리메이슨은 여전히 과학 발전과 과학기술 발전과 그 인류의 평화와 인류의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많았고 여전히 기여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한국이 프리메이슨 국가가 되는 것은 나쁘지 않고 오히려 긍정적이다. 인도태평양 주역의 국가가 되고 그 다음에 세계 지도국이 안보리에 걸맞는 그런 대한민국이 국가가 되려면 저는 중국이나 러시아에 맞서서 강력한 국가가 되려면 책임 있는 국가가 되려면은 하루빨리 프리메이슨 국가가 되는 것이 좋다 이런 관점이고요. 반면에 일루미나티는 파시즘이죠. 일루미나티는 뭐다? 그냥 파시즘이라고 생각하고 프리메이슨과 일루미나티의 차이는 종교의 자유가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은가.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죠. 반면에 반쪽일성이 압제하는 그 노예국가 북한은 종교의 자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루미나티 국가다 이거죠. 여러 가지 프리메이슨 국가와 일루미나티 국가를 구분하는 여러 가지 지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종교의 자유 허용 여부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일루미나티 국가죠. 그래서 대체로 공산당 국가, 공산당이 압제하는 국가는 일루미나티 국가인데, 그럼 베트남은 어떤 거냐? 베트남은 공산당인데, 그럼 그쪽 베트남도 일루미나티 국가냐? 아니다 이거죠. 베트남 공산당은 이미 일루미나티를 탈피했어요. 그래서 베트남 인드라는 베트남을 전망하면 베트남은 어떤 근시일 내에 다당제로 간다. 그러니까 아직 베트남은 프리메이슨 국가는 아니지만 대한민국도 아직 프리메이슨 국가 아닙니다. 그러나 베트남은 일루미나티의 국가는 아니다. 점차 다당제로 갈 것이고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표예요. 하여튼간 일루미나티는 파시즘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다 종교죠. 그러니까 이게 문법이에요. 인드라 얘기죠. 이게 종교라, 그러니까 저 그림에서 저 고대인이 어떤 술록에서 사람이고 술록이 변해서 사람이 되고 다시 술록이 되고 또 사람이 되고 이러한 것 자체가 문법이에요, 여러분. 이 비유, 이 모든 게 다 문법이거든요. 이 문법이 없으면 저런 그림이 그려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쵸? 그게 신이에요. 제가 생각. 여러분 논리라고 얘기하는 거, 우리가 문법, 논리적이다 할 때 그 논리, 이성적이라 할 때 이성, 그게 신이에요. 그런 작용들.
그런 것들 예,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열등감과 우월감의 산물, 자유민주적 문화적 관점에서 대안을 제시해야겠죠. 맞습니다. 딱히 떠오르는 용어가 없어서 했죠. 여기서 이제 인들아 얘기하는 건, 여러분들 열등감과 우월감이 없는 사람이 어딨어? 그럼 다 파시스트란 얘기냐? 아니죠. 열등감과 우월감이 우리 인간이라면 다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풀어가느냐에 따라서 파시즘이냐 보통 인간이냐 평균적 인간이냐 그 차이가 나타나는 거죠. 열등감과 우월감을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처럼 하는 경우, 그 다음에 이것을 열등감과 우월감을 집단적으로 풀어내는 애들이 누구죠? 바로 계급투쟁을 강조하는 파시스트죠. 인종주의나 계급주의를 내세워서 집단적으로 자신의 열등감과 우월감을 해소시키려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자들이 바로 파시스트라는 겁니다. 인들아 강조하는 것은 집단의 문제는 집단의 문제로, 개인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로 이렇게 딱 구분을 지어서 그것을 풀어가야 되는 것인데, 집단의 개인의 문제도 집단의 문제는 또 자신의 개인의 문제로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혼용하고 이렇게 막 섞어 쓰는 이런 애들이 파시스트다. 그러한 것들이 방송 중 파시스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드리시고, 그래서 또 이제 대안이 중요한 거죠. 이러한 파시즘은 20세기 산물이죠. 가짜문서, 시온 이정서 이후에 나온 거죠. 그것에 대해서 이러한 어떠한 인드라가 강조했죠. 항상 그 20세기 파시즘의 대안은 뭐다. 그것을 로스차일드 베어링의 파산에서 인드라가 강조했습니다. 영국 귀족들이 왜 파시즘에 어떤 경도됐나? 대안을 못 찾았기 때문이죠. 그것을 로스차일드 가문이 구형 황제 가문이 됐으면 그 구형 황제 가문에 대해서 대항하는 유일한 방법은 로스차일드처럼 경제 부분에서 세계 권력을 경쟁에서 이겨야 되는 건데, 세계 경제 체제에서 이기지 못하니까 얘네들이 정치적으로 그것을 풀려는 게 파시즘인 겁니다. 경제 문제는 경제 문제로 풀어야죠. 그것이 기본이 돼야 되죠. 세계 경제 체제에서 로스차일드 가문에게 밀렸으면은 그것을 대안을 찾아가지고 로스차일드 가문과 경쟁해가지고 이길 생각은 안 하고 뒤통수 쳐서 어떻게 정치적으로 해먹을 궁리를 하니까 영국 구분 귀족들이 자꾸 파시즘에 경도된 거고, 그런 영국 구분 귀족들의 어떤 그러한 것과 파리 로스차일드의 이해관계가 만나가지고 등장한 것이 히틀러요, 무솔리니고, 레닌과 같은 인간 학살자, 트로츠키와 같은 극우 파쇼 이런 애들이 가는 거죠. 그리고 근래 발명품 체게바라 같은 인간 학살, 인간 도살자, 이런 애들을 자꾸 내세우는 이유가 뭐냐면은 경제에 대해서 모르니까, 깡무식하니까. 경제를 자신의 경제 권력의 그것만 부자라는 그 겉보기만 환상에 처해가지고 부자들이 어떻게 돈을 벌었는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얘기죠. 그 정치적으로 푸는 건 파시즘입니다. 여태까지 성공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대안이 인드라가 대안을 제시하면 그런 거죠. 록펠러처럼 록펠러 가문이 구형 황제 가문이 된 것은 뭐죠? 로스차일드 가문을 경제력으로 밀어낸 거예요. 경제력으로 밀어내니까 대안이 된 거죠. 마찬가지로 록펠러 가문이 지금 현재 구형 황제 가문이 록펠러 가문인데 인드라가 제안하는 거예요. 록펠러 가문을 밀어내고 싶은 가문이 있다면 경제력으로 밀어내란 얘기죠. 경제력으로. 그러면은 인드라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근데 경제력 이외의 방식으로
만약에 한다면 그건 역시 또 파시즘으로 경도할 수밖에 없다. 분명히 집단과 개인 간의 문제를 구분하고 경제하고 정치, 정치는 정치 문제로 이렇게 풀 수 있고 경제는 경제 문제로 푸는 것이죠. 물론 종합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프테니님. 그러니까 결국은 상상력이죠. 노스차일드 가문이 베어링 가문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상상력의 산물이죠. 베어링 가문이 겁내하던, 두려워하던 철도 산업을 과감하게 했던, 승부가 통했던 것, 이런 것들에서 찾을 수 있고, 노스차일드 1세가 또 물론 또 나폴레옹 전쟁에서 상상력을 발휘했던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듯이, 그러나 나중에는 록펠러의 어떤 상상력에 밀렸죠. 석유가 이렇게 엄청날 거라고 생각을 못한 거죠. 노스차일드 가문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상상력에서 밀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좀 더 과감했다면, 노스차일드 가문이 과감하게 본사를 영국 런던에서 뉴욕으로 옮겼으면 어땠을까 생각도 할 수 있겠죠. 근데 로스차일드 가문은 영국에 그냥 뿌리를 내린 거죠. 귀족 문화에 안착한 거죠. 귀족 자기를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자꾸 JP 모건이나 이런 대리인을 미국에 보내다 보니까 결국 거기서 문제가 발생한 거죠. 과감하게 승부수를 던질 때도 필요하다 이거죠. 계속 로스차일드 가문이 권력을 유지하려고 했다면, 만약에라는 건 별 의미가 없지만 과감하게 로스차일드 가문이 영국을 버리고 미국으로 본사를 이전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랬다면 역사가 엄청나게 달라졌겠죠. 근데 그럴 일은 로스차일드 가문의 속성상, 유럽의 뿌리박은 로스차일드 가문의 속성상 어려웠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 같기도 해요. 불가피하다. 그러니까 로스차일드의 노력이 부족했다. 뭐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인드라 생각은 그래요. 로스차일드 가문이, 그러니까 베어링 가문도 최선을 다했는데 딱 거기까지인 거고, 능력이 거기까지인 거야. 신이 딱 미션 내려준 게 너의 어떠한 인류의 역할은 딱 거기까지야. 베어링. 그리고 또 로스차일드 가문도 넌 딱 거기까지야. 딱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록펠러 가문도 딱 어떠한 한계가 있다 이거죠. 인드라 역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모두에게 딱 여러분 항상 못해서 그런 건 아니고 최선을 다해도 안 되는 게 있다 이거죠. 그 자족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하는 거고, 결과야 신께서 하는 결정이겠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시고, 그리고 인드라가 또 이제 이런 얘기하니까 BTS 사형이다 북한에서. 그러니까 또 우리 배나무 TV 하고 김길선, 이분이 축구 해설가예요. 제가 그래서 알아. 장원준인가? 어디서 많이 봤다 했더니 한때 장원준인가 장혜준 하여튼간에 축구 해설가였어요. 김기선 누님 방송 들어보니까 80년대로 돌아간 느낌이에요. 제가 딱 저때 국기본이 반미 아베빠 홍룡의 애들을 시켜가지고 대한민국의 홍룡의 북한판 주제사상을 입부시켰거든요. 인드라 저 당시 김기선 누님 스탠스로 비판적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애들이 막 반쪽 일성이 뭐 세상에서 가장 인간적인 지도자라는 둥 지금도 기억나네. 그 연세문학계 사학과 후배가 인들한테 그때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오빠라고 안 하고 형으로 얘기하잖아. 후배가 인드라 형은 뭐 반쪽이성 닮았어요 뭐 이런 얘기로. 왜냐면 자기가 존경하는 인물이 반쪽이성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 당시에 굉장히 갑자기 1년 만에 그렇게 주체사상 그 애들이 했어요. 그때 뭐 저기 어떤 거냐면 일본에서 조총련 쪽으로 거기서 이제 갔던 그 책을
복사해가지고 복사물이 대학가에 유포시킨 거죠. 예, 뭐 강철 김영환이 퍼뜨린 걸로 착각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김영환 이전에 이미 퍼져 있었어요. 이미 김영환이 나오기 전에. 왜 그걸 내가 잘 알았냐면 인드라 기계공학과 선배가 4학년, 그러니까 지금 83학번, 82학번인가? 82학번. 82학번이 이미 그 북한 원전 갖고 공부했어요. 복사물 가지고. 70년대 말부터 흥룡의 애들이 유포시킨 겁니다. 전두환 한국 최초의 신자유주의 정부, 그거를 국유원이 전두환 정부를 만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전두환 정부와 함께 국유본이 어떤 미션을 대한민국에 내렸냐면은 이제 흥룡의 활동을 중지해라. 70년대 때 흥룡에는 반박정희 투쟁을 전개했다고요. 그래서 산케이 미쓰비시를 통해서 가짜 뉴스를 만들고 음모론을 만들어서 그거를 대학가에 뿌린 애들이 흥룡애고,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제일 간첩받은 사건이 굉장히 많았던 이유가 이게 산케이 미쓰비시 거기서 가짜 뉴스 퍼뜨리면 그 가짜 뉴스를 받아다가 대학가에 암약하면서 간첩들이 하숙집 같은 거 기거하면서 대학가 술집이나 하숙집에 암약하면서 이 흥룡의 애들이 그 한국의 그 강사, 교수, 일본 유학생들을 포섭해가지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대학가에 뿌린 겁니다. 서울대, 연대, 고대 이런데 집중적으로 3개 대학에 집중적으로 뿌렸어요. 당시 운동권은 서울대, 연대, 고대 빼고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흥룡의 애들이 집중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3개 대학 외에는 운동권이 없었어요. 70년대 사실상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학가와 그 다음에 종교계 70년대 때는 주로 기독교 쪽, 그러니까 개신교 쪽을 집중적으로 공략했어요. 도시선교회 이쪽을 공략했어요. 흥룡의 애들이. 근데 이제 이 흥룡의 애들이 70년대 역할을 멈췄단 말이에요. 국유본이 이제 흥룡애는 하지 마라. 그래서 흥룡애가 자기가 손을 이렇게 놓으면서 하는 게 이 마지막으로 했던 70년대 말 작업이 이 일본 조총련계를 통해서 저 주체 사상을 뿌리는 거. 저 일왕제 짝퉁, 자신의 흥룡의 사상이 짝퉁이 주체 사상이라고 이 나라 강조했죠. 뿌렸어요. 그 마지막 작업이에요. 강철 김영환이 지가 만든 것처럼 자생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이에요. 날조된 거예요, 지금 그게. 한국의 주체 사상은요, 철저하게 국유원이 퍼뜨린 겁니다. 그 당시에 미쓰비시 문해춘추하고 산케이 세월호 7시간 박근혜 대통령 깐 애들, 그리고 문전비하고 문전비 지지한 애들이 누구예요? 산케이, 일본의 극우 아니에요. 밤이 아베빠들이 박정희 대통령을 그렇게 비판했다면, 대한민국에 박정희 같은 대통령이 나타나면 밤이 아베빠에게는 굉장히 불리하거든요. 그렇죠? 인드라 강조했습니다. 일본이 대마도처럼 중간에서 이득을 취해야 되는데 대한민국이 한국과 미국과 직접적으로 친해버리면 일본이 붕 뜬단 말이야. 일본의 역할이 줄어들어요. 대한민국이 반미를 해줘야지 일본이 먹고 사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반미하고, 반미면 어때? 이런 반쪽 노면 파시스트처럼 반미면 어때? 해줘야지 대한민국이 망하고 일본이 잘 사는 건데, 대한민국이 BTS처럼 곧바로 미국 가서 인기 있고 지금처럼 성렬형이 한미동맹 강화 이래버리면 일본이 할 일이 없어져. 그쵸? 그걸 방해하기 위해서 박정희 대통령을 위험하게 본 거죠. 그래서 일본 밤이 아베빠 그거 파시스트들이 박정희 대통령 흥룡애들을 시켜가지고 계속 박정희 정권을 정부를 비판한 겁니다. 비난한 거예요. 그래서 99%가 대부분 날조 기사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뭐 친일했다, 뭐 했다, 밤에 무슨 일본 군급, 이거 다 산게임, 문해춘추가 만든 가짜 뉴스입니다. 그걸 그대로 받아 쓴 애들이 반쪽 무당이고, 조중동도 이걸 반성해야 되는데 반성을 안 해. 당시 사주들이 이게 문해춘추 머리맡에 두고 잤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이 아니길 바라죠. 어쨌든
80년대 전두환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완전히 다른 성격이거든. 박정희 정부하고 전두환 정부는. 그래서 전두환 정부 때 흥룡의 역할이 중지되고 그때부터 공식적으로 공식적으로 너 흥룡에는 원래 극우 파시오 단체로 찍혔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활동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하지 말라 이러게 놓고 이제 그 한국 한일 문화재단인가 이런 게 80년대 비로소 성립이 돼요. 그때부터는 이제 한일 관계가 공식적으로 된 거죠. 정부 쪽에서도 이렇게 되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80년대 때부터는 이제 카톨릭계가 카톨릭이 종교는 카톨릭이 들어오고 새로운 세력이에요. 이거는 카톨릭 쪽은 일본 쪽이 아니에요. 일본 쪽이구나. 이 또 일본 쪽에 카톨릭 세력이 또 강하거든요. 한국 카톨릭의 이 무슨 이 정구사 이쪽 애들도 인들아 볼 때는 일본 라인을 통해서 들어온 걸로 저는 보고 있어요. 어쨌든 뭐 이런 얘기는 대충 넘어가고요. 장원재 맞습니다. 어떤가요? 자생적인 거 아닙니다. 그냥 구면 미션이었어요. 그래서 어떤가 인들아 볼 때 저같이 좀 그러니까 제가 이런 저라도 이성적으로 굉장히 비판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건대 항쟁 때 제가 구속됐잖아요. 그랬을 때 그 사람이라는 게 그런 어떤 행동 그런 것이 되면 만약에 인드라가 깜빵살이를 뭐 잠깐 한 것이 아니라 뭐 한 1년하고 3년하고 나왔다면 저는 오늘날 종북파가 됐을 수도 있죠. 아무리 비판적이면 뭐래. 인생이 그렇게 주변에서 그렇게 낙인 찍어버리면 그런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다행스럽게 그냥 일찍 나오는 바람에 거기에 물들지 않았다는 게 천만 다행이다 생각이 듭니다. 어떤 애들은 이제 군대 문제를 해결하려고 좀 과격하게 말아서 어떻게 감옥을 살았어요. 그러면 군대가 면제되거든요. 근데 저는 군대 간 게 제 인생에 도움이 됐다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감옥을 일찍 나와서 군대를 간 게 저한테는 제 인생에 도움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시고요. 인생이 원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보면 문전비 애들 중에 출세하려고 자유파쇼가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출세하기 위해서 자유파쇼가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근데 자유파쇼 한번 낙이 찍어버리면 걔가 진짜 스스로도 자유파쇼가 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다 신의 계획이 있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어쨌든 또 아직 방송을 안 했죠. 김여정, 반쪽여정. 왜냐하면 우리 또 김길선 누님께서 항상 늘 강조하는 게 김길선 누님하고 스콧 스나이더가 한번 대담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 김길선 누님의 이력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수십 년간 북한의 그 군사 정책 전문 기자였죠. 반쪽일성 대학 나온 재원이죠. 이렇게 관점에서 김길선 누님이 어떤 반쪽 여정론, 제가 왜 저러냐, 그거는 반쪽 여정과 반쪽 정은이 인정을 못 받았다 이거죠. 숨은 아들에서 반쪽 일성이 김정남은 알아도 얘네들은 몰랐대요. 왜냐하면 반쪽 정일이 숨겼다 이거죠. 말하자면 뭐 그 유명한 뭐 서자론 뭐 이런 거겠죠. 저는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오히려 저 판타지 소설의 주된 제목이 서자가 주인공 되는 홍길동처럼 그런 거잖아. 말하자면 그런 거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그런 걸 신경 쓰지 않는데, 어쨌든 간에 이 어떤 심리 분석은 어느 정도 타당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게, 반쪽 정은과 반쪽 여정이 그동안 자기 아버지한테 숨겨진 아들 딸로 되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소년 시절의 그런 어떤 울분이 있겠죠. 그것이 지나치게 요즘 나대는 이유가 된다라는데 일리가 있다 이거죠. 본인들이 어렸을 때 밖에 마음대로 뛰어다니고 싶었는데 못 뛰어났다 뭐 이런 식으로 혼자 짱으로 돌릴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나서게 된 거다라고 할 수 있겠고, 반쪽 여정이 능력이 안 되는 애가 저렇게 나대니까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가 극심할 거다. 그래서 여기에서 주성아 기자의 뽕 여정론, 애가 여정의 얼굴을 딱 보면은 그 마약 전문가들이 이렇게 딱 뽕 전문가들이 딱 보면 쟤 뽕했네 라는 어떤 여정의 반쪽 여정의 얼굴이 있다 이거죠. 그랬을 때 여정이 왜 저렇게 뽕에 취할 수밖에 없나? 그건 어떤 강력한 스트레스가 반쪽 여정에게 있기 때문이다 라는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된다. 우리 김기선 누님과 주성아 기자의 반쪽 여정론을 종합하면 그렇게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드라는 뭐 개인의 반쪽 요정이 뭐 뽕을 먹든 뭐 그런 거는 그게 별 관심이 없는데, 그렇다면 한다면 반쪽 정은과 반쪽 요정이 앞으로 어떻게 나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김기선 누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죠. 반쪽 일성이 핵실험을 하되 무분별하게 하지 말라. 그랬을 때 반쪽 일성이 무분별하지 말라는 기준이 언제 얘기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게 중요하거든요. 반쪽 일성이 뭘 말을 했다고 해서 무시할 게 아니라 걔가 어느 시대에 어떻게 얘기했는가, 그게 시대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인드라 생각엔 90년대 초반 막 핵개발 시작했던 90년대 되지기 전에 90년대 초반이 아닐까. 그리고 그때 그 클린턴 정부에서 북폭을 검토했을 때 찌끔 겁을 먹었었거든요. 반쪽 일성이 그때 내린 어떤 것이 아닐까 추정하고 있는데, 그랬을 때 무분별한 기준은 뭐겠습니까? 미국의 본심을 건드리지 마라 라는 거겠죠. 그게 겉으로 나온 미국의 반응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속의 반응이에요. 근데 지금 반쪽 정언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다 이거죠. 반쪽 정언은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국의 의도, 국유본의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에 국유본이나 미국은 푸틴을 전혀 막지 못한 것처럼 보였죠. 그렇죠? 무기력하게 보였던 것이 국유본과 미국 바이든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푸틴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시작하자마자 침공하자마자 국유본과 미국과 푸틴, 바이든은 아주 기민하게 잘 대응하고 있다 이거죠. 이게 지금 안보리가 무기력화돼 있고 반쪽 정은이 미사일 팡팡 쏘는데 어떤 국유본과 미국과 바이든 형이 아무런 마땅한 대응책을 못 갖춘 것처럼 보이는, 이게 진짜 무서운 거다 이거예요.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것만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보면 너네는 끝나는 거야. 인드라가 얘기했잖아. 우크라이나 전황과 상관없이 푸틴은 끝났다고. 요 선을 잘 지켜야 돼. 선을 잘 지켜야 되는데 인드라가 볼 때 아직 선을 안 넘겼어. 나 볼 때. 근데 얘네가 지금 선을 자꾸 넘으려고 하는 건데, 인드라가 얘기했잖아. 반쪽 정은하고 그냥 반쪽 여정은 그냥 여태까지 딱 그 선을 지키는, 인드라 볼 때 아직 선은 넘지 않았는데 지키면 최소한 2025년까지는 정권이 보장돼. 그냥 2025년 이후는 인드라도 못 보장해. 딱 2025년까지 보장이 준다는데 그냥 거기에 만족하고 조용히 살 것이지. 니네들이 주제도 모르고 분수도 모르고 그렇게 미친년 널뛰듯 하면 인드라도 보장 못해 너네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겉으로 보이는 게 국유본 힘이 아니고 미국이 아니고 바이든 형이 아니에요. 겉으로 그냥 립 서비스만 하는 게 트럼프지. 걔 같은 애가 미국의 정치의 글로벌리스트가 아니라고. 니네들이 생각하는 글로벌리스트는 없어. 음모론자리 생각하는 글로벌리스트는 허구야. 니네들이 글로벌리스트지 따지고 보면. 니네들이 악마지.
인터넷에서 글로벌리스트 운운한 애들이 니네들이 악마고 파시스트야. 어? 일루미나티고 인들아 볼 때.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또 반쪽 여정이 할 일이 있죠. 반쪽 여정이 언제부터 나댔냐면 그 2018년부터 나댄 걸로 저는 기억이 드는데 어쨌든 그 나댄 이유가 트럼프 부인 이방카, 그다음에 반미 아베빠 부인은 별로 안 내다녔는데 하여튼 반미 아베빠가 노비했잖아. 이방카 통해서. 이방카 통해서 노비했잖아. 뭐 옷노비 했나? 뭐 하여튼 간에. 그리고 이제 또 반미 아베빠가 또 뭐 데크트 딱 정수 또 노비했습니까? 그건 알 수 없죠. 나중에 이건 국유본의 의지라고 생각이 될 수 있어요. 두고 봐야겠죠. 여하튼 간에 한미일 이쪽에 그 어떤 이런 글로벌리스트들 인드라의 생각하기 글로벌리스트들은 이 문좀비 그다음 반미 아베빠 트럼프 얘네들이 일루미나티면 일루미나티고 글로벌리스트는 글로벌리스트이거든요. 말하자면 악마들이죠. 제가 볼 때. 그리고 단정 짓지 않겠습니다. 트럼프가 그래도 미국 대통령인데 악마는 아니죠. 문좀비가 악마일지라도 반미 아베빠나 그렇게 볼 수 있고요. 트럼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미워하지 않아요. 자 그렇게 말씀드리시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한 하여튼간 그래가지고 이쪽에서 데케트 딱 정수기 막 나서고 인드라 볼 때 4.15 부정선거 책임도 데케트 딱 정수에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애들이 나대니까 인드라는 페미니즘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전 페미니스트 아닙니다. 어쨌든 페미니스트는 아니지만은 페미니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편이에요. 하지만 이런 식의 특히 일부의 페미니즘은 잘못된 페미니즘, 자유파쇼 페미니즘이다 이거죠. 예를 들면은 북한의 북한 여성 인권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이슬람 여성, 아프간 여성 인권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오히려 아프간 이슬람에는 여성의 긍정적인 면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하고 북한 여성도 대한민국 여성보다 더 행복하다. 뭐 이런 식의 주장하는 페미니스트들이 있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대한민국 여성보다 북한 여성이 더 행복하다. 터키의 이슬람 여성보다 아프간 여성이 더 행복하다. 이런 식의 헛소리를 짓거리는 페미니스트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페미니스트를 인드라가 비판하는 겁니다. 자유파시오 페미니스트라고. 이게 대한민국에 있어요. 내로남불. 이런 애들을 인드라가 비판하는 거지 페미니즘 전반을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데케트 딱 정수기라고. 데케트 딱 정수. 자유파시오 페미니스트는 데케트 딱이다. 이렇게 저는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뽕여정이다. 뽕여정이 자유파시오 페미니스트의 롤모델이다. 우상이다. 뽕 먹어가면서 권력질하는 게 자유파시오 페미니스트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윤미향 아니겠습니까? 파시스트 윤미향처럼 할머니들한테 약자한테는 멸시하고 강자한테는 약하고 이런 어떤 열등감 가지고 있는 애들이 파시스트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김길성 누님의 둘째 주간 북한 시사 김영자 우리 RFA 자유아시아 방송 한국 국민으로서 북한에 끌려간 사람들 성예령도 언급한 바 있죠. 국군 포럼 문제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격을 갖추려면 이렇게 대한민국을 위해서 애쓴 분들 신경 써야 되겠죠. 국군 포로 분들과 국군 포로의 후손분들을 챙겨야 됩니다. 이분들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군 포로의 날도 제정해야 돼요. 국가기념일 정해서 이분들의 예우가 소홀함이 없어야 됩니다. 연평해전까지. 그리고 연평해전 그리고 국군 포로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에 대해서
명예훼손한 자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심판해야 됩니다. 문정비 파쇼 정권 시절에 이 국군포로 분들과 연평해전 이분들에 대한 매시를 가했던 자들 일일이 역사적 기록으로 남겨서 백서로 만들어서 후손들이 기억해야 되고 교과서로 만들어서 다시는 이런 범죄 행위를 저지르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교과서로 기록해야 됩니다. 연평해전. 그래서 손흥민이랑 같이 축구한 영상 찾았다. 원창현. 그래서 이 친구가 나름대로 지금 현재 대표인 이재성이나 손흥민하고 같이 유소년 시절에 브라질 꺾었을 때 수비수로 활약한 친구예요. 나중에 이제 뭐 프로게이머가 됐는데 이제 원창현을 얘기하는 게 뭐 다른 게 없어요. 이 친구는 자기가 같이 축구했던 친구는 지금 제일 잘 나가는데 이 친구는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축구를 그만둔 거 아니에요. 어떤 트라우마를 가진 셈인데 이 친구가 유쾌하게 이런 걸 넘긴다 이거죠. 속으로 진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속으로도 굉장히 넘기는 것 같아요. 이 친구가 굉장히 낙천적인 성격이더라고요.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이런 식으로 자신의 트라우마를 극복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막 그런 얘기 있을 거 아니야. 인드라도 자유파시 운동권 출신인데 누구는 막 장관 되고 내 나이 때 인드라 65년생 아니에요? 뭐 장관하고 대통령 후보하는 판에 인드라는 넌 뭐 여기서 치킨이나 굽고 있냐?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 파시즘적 사고방식이다.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신께서 그냥 인드라가 이렇게 치킨이나 구우라 튀겨라 이런 미션을 줬구나. 열심히 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게 좋다 이거죠. 피파 온라인을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제통님. 맞습니다. 저렇게 긍정적이다 이거죠. 얘가 축구할 때 삐쩍 말았던 친구가 이렇게 유해졌잖아요. 얘가. 누구지? 개그맨이 생각나네. 삐쩍 말았던 친구가 개그맨 이렇게 있죠. 정영돈. 그 다음에 이거 은근히 카타르 월드컵에서 한국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카타르가 수도권 서울 인드라 얘기하는 1억 서울론에 딱 그 땅이에요. 카타르 땅이 인천, 경기도, 서울을 합친 땅이에요. 그러니까 뭐 옮겨 다닐 필요가 없는 거죠. 땅이 넓지 않으니까. 그래서 딱히 혜택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중요한 건 같은 경기장을 조별리그 내내 한다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다른 친구들은 경기장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시간대도 달라. 이게 굉장히 중요해. 컨디션 유지에 굉장히 중요해. 일단은 같은 장소에서 비슷한 시간대에 경기를 한다는 것은 리듬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능력이 100이라면 그 100이 아닐지라도 8, 90 이상을 발휘한다면 좋다는 거죠. 다른 사람은 100인데 50밖에 능력을 발휘 못할 수도 있으니까. 또 하나 중요한 게 잔디예요. 축구구장에서 홈이 중요한 이유가 잔디 때문인데 이 잔디 적응이라는 게 또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면들 생각하면 이거 FIFA가 인들 알죠? FIFA는 한국을 편애하는 것이 아니라 흥행을 좋아하기 때문에 우루과이에는 걔 있잖아요. 저 메뉴에 카바니가 있고 또 애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걔 수아레스가 있는데 얘네들이 인기가 좀 꺾였거든. 제가 볼 때 작년까지만 해도 좋았는데 이제 떠오른 해는 손흥민 아니에요. EPL에서 하필이면 리버풀에 살라가 떨어졌어. 이집트가 떨어졌어. 지금 득점 순위 2위가 손흥민이잖아. 키우고 좋다 뭐 포르투갈하고 손흥민. 유럽에 잘 나가는 게 신성들 음바페 빼고는 다 사라졌잖아. 손흥민을 놓쳐서는 안 된다. 흥행 카드다. 제가 볼 때 최소한 16강은 보내줘야 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국이 16강 가는 이유는요 손흥민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손흥민 덕분. 손흥민한테 고마움. 슈퍼스타가 그래서 좋은 겁니다. 선수들이 슈퍼스타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껴야 돼요.
예, 마치 관우나 여포 같은 거죠. 손흥민이 세니까 인기 스타니까 예, 손흥민한테 묻어가는 거지. 만약에 한국의 손흥민 아무리 팀 전체가 잘해도 튼튼한 팀, 아주 조직력이 뛰어난 팀이라도 재미가 없으면 흥행거리가 안 되면 그 팀이 죽음의 조로 만들어 가지고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예, 흥행이 안 되니까. 예, 뭔가 슈퍼스타가 필요하거든요. 피파도 월드컵 흥행하려면. 손흥민이 좀 16강에서 최소한 가가지고 독일한테 처참하게 깨진다든지, 이태리는 떨어졌으니까 안 되고 그러면 스페인이나 만나가지고 월드컵 8강전에 예, 복수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스페인이 5대0으로 16강에서 한국을 이긴다든지 뭐 이런 재밌잖아. 저는 제 생각엔 예, 저는 뭐 축구 팬이지만 월드컵 4강 갈 실력은 못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예, 저는 굉장히 이태리를 이긴 건 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스페인을 이긴 건 제가 볼 때는 제가 생각하기엔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인드라는 인천 문학경기장도 갔었어요. 포르투갈전 할 때. 그때 전반전만 보고 후반 조금 보다가 나왔어요. 왜냐하면 저는 심판이 너무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심판이 너무 일방적으로 한국에 유리하게 했어요. 그래서 박지성이 골 넣는 건 못 봤어요. 제가 경기장 빠져나왔거든 그때. 막 주심이 퇴장 시켰는데 인드라 입장에서는 좀 너무했다. 편파 판정이다 봐가지고 저는 축구가 재미가 없어졌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건 그거고. 그래서 국대 경기도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그래서 16강 갈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떨어지면 이렇게 조건을 판에 깔아줬는데도 한국이 떨어지면 그건 한국의 순수한 실력이죠. 벤투 감독한테 책임을 물어야겠죠. 이렇게 16강을 몰아줬는데도 안 되면 그 생각이 들고, 내가 살고 있는 도시의 순위는 몇 위일까 뭐 참고하시고요. 외교가 없는 나라의 국민은 파리 목숨이나 마찬가지죠. 문전비가 혼밥을 당하는 동안 우리 국민의 목숨값은 파리만도 못하게 전락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혼밥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가 외교 왕이고 외교 천재고 이게 파시즘이에요. 지금 푸틴이 헛소리하는 게 파시스트란 본인이 파시스트라고 인정하는 거죠. 모든 전 세계 대다수의 나라가 문전비를 우습게 여기고 있는데 혼자서 착각하고 있고. 발족 노면이 해외에 나가면 왜 발족 노면 얘기 안 하고 왜 박정희 대통령만 얘기 안 하느냐. 그게 바로 발족 노면이 파시스트란 얘기지. 국내에서만 발족 노면 하지 해외에서 누가 인정해요? 아무도 인정 안 하지. 당시에 발족 노면 임명하는데 관여했던 부시나 좀 챙겨주지. 그 부시가 발족 노면 때 왔잖아. 부시가 국유원이 임명한 거지만 그 와중에 부시 라인이 반쪽 국원 귀족 중에 반쪽 노면을 추천한 게 부시 계열이거든. 부시 계열이 부시 가문 계열이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해골 종단 9번 귀족파가 반쪽 노면을 임명한 겁니다. 말하잖아. 9번 귀족들 추천받아서. 그러니까 부시가 한국에 온 거지.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을 존경합니다. 그렇죠. 저도 존경해요. 김구 선생과 이승만 대통령을 둘 다 존경합니다. 외교의 달인이라고 얘기했죠. 이승만 대통령이. 한국사 교科서도 지나치게 국방 고대사, 무장투쟁 중심이 아니라 이게 그러니까 원래 무장투쟁 중심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게 언제 바뀌었냐면은 이게 이제 그 국유원 방침 때문에 그래요. 분단 체제를 유지하려니까 인드라 강조했잖아. 좀 한국학을 했던 걔가 인드라 이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바뀌려면 분단 체제가 극복이 돼야 돼요. 분단 체제 국유본이 그 분단 체제에서 통일 체제로 바꾸면 그게 이제 얼마 안 남았어. 2025년 인드라가 생각. 2025년 이후로는 이제 통일 체제로 전환이 돼요. 근데 지금으로서는
분단 체제다. 그러니까 분단 체제니까 근데 대한민국과 북한의 국력 차가 엄청나잖아. 그러니까 이 엄청난 것을 메꾸기 위해서 분단 체제를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정치 부분에서 반쪽 일성에 대한 과도한 칭찬, 예? 그 다음에 역대 대통령들에 대한 무조건적인 감빵 보내거나 이런 식으로 모욕을 주고 그 다음에 교과서를 형편없이 이렇게 쓰게 하는 이러한 식으로 했는데 이게 통일체제로 이제 바뀌면 이게 더 이상 필요 없잖아요. 통일의 당위성이 등장하기 때문에 역대 대통령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아무 때나 역대 대통령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유럽에도 마찬가지예요. 유럽에서도 막 예를 들면 나폴레옹에 대한 재평가 이런 게 그냥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나폴레옹을 재평가해라 하고 국위원이 미션이 내려왔기 때문에 나폴레옹에 대한 재평가가 되고 영국 역사에 대한 재평가 인드라 얘기했죠. 엔클로저 운동에 대한 재평가. 과연 영국은 엔클로저 운동 때문에 자본주의 사회가 됐나? 아니다. 이러면 최신 역사, 영국의 최신 역사학이 이렇게 나온 건 국위원 미션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국의 어떤 역사 이런 것도 그냥 우리 맘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국회의원이 미션을 내려줘야 돼요. 이제 분단 체제에서 통일 체제로 간다 그러면 그런 분위기가 나오고 뉴스가 나오고 새로운 연구 논문이 나오고 그럴 겁니다. 지금은 국회의원이 여러 가지 방면에서 이렇게 통일 체제로 관련 어떤 논문이 나오려면 막고 있을 거예요. 분단 체제를 강조하는 논문은 좀 키우고 제 생각엔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어둠의 시절이긴 하지만 성렬형이 희망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얼마 안 남았다. 새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렬형이 새벽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민소득 100달러도 안 되는 나라를 지키기에 미군이 군대를 파병해 수많은 젊은이들을 목숨 걸고 싸우게 하고 연구 주둔하고 동맹까지 맺게 만든 분이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그렇죠. 이승만 대통령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승만 대통령 저도 동감하는 바입니다. 지인이 공무원 시험 준비하면서 역사 공부하다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 깜놀하던데요. 그렇죠. 지금 유튜브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이 친일이다. 매국노다 뭐 이렇게 가는데 그렇게 까는 놈들이 어떤 놈들이냐 아니라 얘기잖아. 걔들이 반미 친일 분자예요. 반쪽 문제 연구소라고 이라 강조하는 반쪽 문제 연구소 걔 애비가 친일파예요. 친일파 악질 친일파라고. 걔들 이 내로남불 반쪽 문제 연구소 미네르바가 아니라 걔 누구지? 두루킹 후원낸 놈들이 후원낸 게 반쪽문제연구소거든. 걔네 반쪽문제연구소. 요 놈들이 내로남불이라고. 반미 친일은 은폐하고 덮고 잘한다라고. 친미 친일 하는 분들만 집중적으로 깐다 이거야. 이게 반미 친일 얘들아 강조했죠. 반미 친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구분하셔야 됩니다. 여태까지 분단 체제였기 때문에 반미 친일을 키운 거예요. 국회의원이 말하자면 흥룡 애들 시키든 뭐라든 이런 식으로. 반쪽일성 가문도 친일파지만 애비가 친일파냐 말 팔던 친일파네요. 그리고 북한 내각도 지 인척들이 다 친일파냐 걔 친일파 가문이야. 멋있죠. 하여튼 중요한 것은 얘들아 핵심만 말씀드리면 통일체제로 가면 이제 친미 친일 이런 게 주류가 된다 이거죠. 지금은 친미 친일파가 주류가 아니에요. 여기서 또 여러분들 오해하고 있는데 한국의 지금 친미 친일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실 친미 친일이 아니에요. 반미 친일이에요. 반미 친일. 근데 겉으로는 친미 친일을 내세우는 애들이 알고 보면 반미 친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반미 아베빠 입장에서는 일본이 우선이어야 되거든. 그래서 대한민국 시민들이 친미 이익을 바라지 않아요. 겉으로만 친미지 속으로는 반미 이익을 기대해요.
예, 왜냐 태평양 전쟁 때 어땠어요? 일본의 입장은 반미였다고. 반미. 예? 일본이 우선이어야 돼. 예? 예를 들어서 한국의 우파도로 이렇게 선택. 미국과 일본이 전쟁하면 어느 편을 들 것이냐? 일본의 편 들어라. 이렇게 세뇌를 당한 놈들이 있다고. 그게 겉으로는 친미 친일이고 속으로는 반미 친일 애들이야. 예? 반미 아베빠. 예? 산케이 문해춘지 애들이 가르치는 건 일본과 미국이 전쟁했을 때 누구 편 들 것인가? 미국 편 들지 말고 일본 편 들어라. 이런 게 겉으로는 친미 친일 주장하면서 속으로는 반미 친일 애들이라고. 지금 이런 애들이. 응? 이런 썩어빠진 파쇼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있다. 이게 좌우의 파쇼들. 결론은 핵심은 반미 친일이에요. 반미 친일. 이건 잘못됐다. 예? 일본의 주류는 친미예요. 일본의 주류는 친미라는 거 잊지 마세요. 한국의 주류도 친미가 돼야 돼요. 지금 한국의 주류는 반미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걸 바꿔야 돼요. 한국의 주류는 반미에서 친미로 가야 됩니다. 겉으로만 한미 동맹이 아니라 예? 한국의 주류들이 예? 주류 사회가 반미에서 친미로 가야 되는데 지금 40, 50대가 반미예요. 얘네들이. 예, 썩어 빠졌죠. 파시스트, 기득권 파시스트라고. 현재 한국의 4050 세대는 파시스트래요. 파시스트. 이거 굉장히 위험한 세대입니다. 예, 이거 바꿔야 됩니다. 2030 세대가 친미 무장해서 이 자유민주주의 사상으로 예, 이 파쇼, 일루미나티 이 4050 세대를 타파해야 돼요. 예, 이 바꾸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어요. 이 4050이 오늘날 모든 예, 대한민국의 적폐예요. 제가 볼 때 이 세대가 바뀌어야 돼. 이거 바뀌려면 이 반미 사상을 바꿔야 됩니다. 친미 사상을. 예, 겉으로만 친미하는 애들도 정신 차려야 된다. 이게 일본 애들 그 반미 아베빠대 놀아나는 거다 라는 겁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문전비 일당에 대한 기록을 샅샅이 뒤져서 교과서에 기록해야 돼. 하나하나씩 백서를 만들어야 됩니다. 잘못됐다고 하나하나씩 예? 팩트로 딱 해가지고 예? 법에 넘길 건 다 넘겨야 됩니다. 예? 다시는 이런 정부가 나오면 안 된다고. 나 또를 무섭게 여기는 사람이지만 또리 말했잖아. 다시는 이런 문전비 같은 애들이 나오면 안 된다고 하잖아. 또리. 걔가 제명박이긴 하지만 예, 다시는 이런 정부가 나오지 예, 정권이 파쇼 정권이 나오지 않기 위해서는 예, 후손들이 이거 잘해야 돼요. 성렬형이 잘해야 돼요. 왜 그러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예? 지금 미친 짓을 하고 있잖아. 푸틴이 왜 미친 짓을 하냐? 아니 막 그 민간인한테 미사일 쐈다고 예? 지금 막 흥분하던데 신인규 선생이 예? 대피하려는 민간인들 역에 스테이션 역에서 기다리고 있는 광장에 미사일 떨어지고 수많은 시신들이 죽었다. 참상이 일어났다. 어떻게 왜 이런 미친 짓을 저지르는지 모르겠다 하는데 저는 필연적이라고 봐요. 보세요. 지금 전쟁이 2차 대전 지금 뭐 2차 대전 무슨 70년 전 전쟁처럼 2차 대전 전쟁처럼 6.25 전쟁처럼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예? 작전 교범이나 모든 게 2차 대전 교본이에요. 그동안 전쟁을 치러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 마찬가지로 걔네들의 예? 머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2차 세계대전 때 예? 히틀러만 나쁜 짓을 벌였습니까? 파쇼 짓을 벌였어요. 스탈린도 파시스트 아닙니까? 겉으로야 승전국이었지만 예. 히틀러가 얼마나 독일 민간인 독일군이 아니라 독일계 시민들에게 동유럽의 당시에 독일계 시민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얼마나 강간하고 죽이고 파쇼 짓을 저질른지 아십니까? 연합국 승전국이기 때문에 그게 묻혔죠. 역사에서. 예, 오죽하면 동독에 있던 수많은 독일계 국민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서독으로 넘어왔겠어요. 그래서 애초에 국유원이 기획했던 예? 동서 분단 체제가 무너질 뻔했어요. 예? 동독계 독일계 시민들이 예?
전부 막 서방으로 서유럽으로 탈출하려고 하니까 난민들이 발생하니까 그걸 막으려고 했다고. 그거 안 막으면 무너지니까 냉전 체제가 국민이 설계했던 게 얼마나 스탈린이 파시오 짓을 했으면 그렇겠을까요. 근데 다 은폐됐고 묻혔죠 당시에. 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으니까. 하지만 미국은 예? 그런 2차 세계대전이나 6.25 전쟁 중에 일어났던 불가피한 사건에 대해서조차 재발 방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문제를 의도적으로 일으키고 거기에 대해서 반성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를 들면 4.3도 그런 거거든요. 이거 4.3은 분명히 역사적인 여러분들 현실을 이해해야 되잖아요. 4.3은 분명히 자유파쇼가 일으킨 폭거예요. 4.3은. 근데 그런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제주도민이 희생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성년형이 나서서 얘기하잖아요.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게 민주사회라면, 자유사회라면 당연한 건데, 푸틴이 그런 여태까지 소련 공산당이 그런 거에 대해서 사과 반성합니까? 안 하잖아. 맹꽁이 시파르가 천안문 항쟁에 대해서 사과 한마디 합니까? 안 하잖아. 반쪽 일성이, 반쪽 정은 가문이 6.25 전쟁에 사과합니까? 안 하잖아. 여태까지 했던 거에 대해서 뭐래? 사과 한마디 없지. 연평해전에서 사과해? 안 하잖아. 판문점 도끼 마당에 대해서는 그건 뭐 저 과격 분자의 짓이었다. 뭐 이런 식의 뭐 그런 거 몇 마디 한 거. 왜 뭐가 있어? 안 한다고. 진심 어린 사과 여태까지 한 적이 없으니까 그런 놈들은 또 일으킨다 이거죠. 푸틴도 마찬가지예요. 러시아 군대도 마찬가지라. 그런 게 역사적 반성이 되고 교과서에 기록되고 러시아 국민들이 그걸 기억하면 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해도 된다고 여기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문전배 파시오 일당의 모든 폭거를 기억을 해야 돼요. 다 범죄 감옥에 보내야 된다고. 그거를 뭐 국민 통합을 위해서라도 문전비 일당에 대해서 범죄자들을 다 감방에 보내야 돼요. 그게 진짜 진정한 적폐천성이야. 적폐란 표현은 제일 먼저 쓴 게 박근혜 대통령이더만. 걔들이 했던 적폐는 청산은 가짜 적폐고, 그래서 국민적 분노만 일으켰고, 제대로 된 적폐 청산을 해야죠. 그게 진정한 국민 통합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문전비만 아닌가, 문전비 일가 전체를 가지고 우리가 철저하게 심판해야 됩니다. 이것은 인류를 위한 이거는 복수가 아니에요. 정치보복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후손을 위한 것이고 인류를 위한 것입니다. 다시는 푸틴과 같은 전쟁광이 나타나지 않게 해서. 한국의 푸틴 누구야? 문전비 아니에요. 이런 문전비 따위를 철저하게 다시는 문전비 같은 거 애들이 나오지 않게 해서라도 철저하게 응징을 가야 됩니다. 다시는 대한민국에 발을 못 디디도록 대통령 같은 따위 꿈을 꾸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절대 동정심을 갖지 마세요. 연민이나 조국 따위에. 지금 일부 우파들이 조국 따위나 이렇게 연민의식을 가지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을 인드라 좋아하잖아. 20년 넘었어요. 근데 인드라가 박바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박바라면 유승민을 미워야 되잖아. 이준석을 미워야 되는 게 박바의 운명 아닙니까? 저는 이준석 안 미워하잖아. 유승민 안 미워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인드라 아무리 좋아해도 박근혜 대통령이 신이 아닌 이상 잘못한 게 있거든. 대통령 재직 시절에. 그것까지도 다 잘못한 게 없다고 여기는 건 저는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이 그러니까 그런 거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할 말을 해야 되는 것이 충신의 역할이면 그것을 그로 인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눈밖에 났다. 그런 것은 그런 거라면 저는 다르게 받아들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하고 그건 별거죠. 하여튼 박근혜 대통령 좋아하는 거하고 별거입니다. 하여튼 그건 넘어가고요. 국내 문제는.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17분 남았네요. 그래서 한미동맹의 중요성, 용산 이전이 시대정신이다. 성렬형 험프리스 방문 깊은 뜻은 당선인이 평택 주한미군 기지를 방문하는 것은 처음이죠. 북한 보란 듯 캠프 험프리스 찾은 성렬형
강력한 한미 억제력 강조. 대통령 집무실 이전 일정 예비비가 조금이지만 통과됐죠. 어차피 이럴 건데 자식이. 문전비. 국방부 이사업체 계약했고, 위기관리 참모훈련, 상반기 한일연합훈련. 이거는 어쨌든 연합훈련은 현재 성렬형 책임이 아니죠. 문전비 책임인데, 여기에 대해서 문전비가 막바지에 무슨 개쇼를 하지 않겠냐고 걱정하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국유본이 물샐 틈 없이 문전비에 수갑을 채웠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전비에 그 수갑을 채워놨기 때문에 딱히 다른 행동을 못할 거라고 좀 보시면 돼요. 아셨죠? 이 책임은 성리령 책임도 아니고, 그리고 4월달에 한반도 안보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시라. 그리고 이한TV에서는 걱정 많이 하시던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한TV는 어쨌든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이한TV가 조금 더 분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침한개님 잘하고 있잖아. 아침한개님. 자, 그렇게 말씀드리시고, 북한의 강력한 점거 메시지 1타 3피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박진. 자유, 민주주의, 법치, 인권 등 핵심 가치 공유, 양국 신뢰 바탕. 그래서 지금 외교부 장관 얘기도 나오는데, 박진이 외교부 장관 하는 것도 나쁘진 않지요. 근데 박지 의원이 할 역할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외교부 장관도 좋지만 외교부 장관은 또 다른 분이 맡을 수도 있고, 저는 박지 의원이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말씀드리시고, 샤먼 이렇게 성렬형 당선인 축하. 미얀 동맹은 인도 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 평화 안복 번영 핵심축이다. 이 표현 아주 흥미로워요. 인도는 여태까지 인도 태평양 지역으로 한정했단 말이에요. 근데 샤먼은 그 너머라는 표현까지 썼어요. 이 그 너머는 뭐겠습니까? 인도 태평양 그 너머라는 것은, 저 인도 태평양 개념에는 중앙아시아가 없거든요. 그럼 중앙아시아까지 한국이 역할을 해달라는 얘기인가요?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즈 이런 문제, 몽골 이런 문제까지도 아직은 영역 밖인데 셔먼이 굉장히 엄청난 말을 했네요. 그 너머는 중앙아시아. 이렇게 말씀드리시고, 그리고 이제 인드라 말 되죠. 조지 캠벨, 이분이 캠벨이 이 인드라 저번에 얘기했던 울브라이트 라인 중 한 분으로 알고 있어요. 조지 캠벨. 인드라하고 거의 노선이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코드 환영한다잖아요. 5코드가 아니라 코드. 그러니까 캠벨은 저렇게 코드를 환영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위 포지션이어서 해도 되는 건데, 미국 국무부는 그런 외교 어법이 있기 때문에 본심을 그렇게 막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아셨죠? 미국 국무부는 공식 채널이고, 뭐 캠벨도 공식적인 거 아니야, 마찬가지지만 조지 캠벨은 조금 더 자유로운. 미국 국무부는 행정부 소관이지만 캠벨은 이쪽에 그 백악관 그쪽으로 조금 있다고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저기 인드라가 지난번에 경제부 장관 국무총리 한덕수 얘기할 때 김소영하고 차이가 뭐냐? 경제부총리나 총리는 그냥 유지보수다. 반면에 김소영은 기획적이고 창의적인, 그 오원철, 김재희, 신현성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새로운 기획, 새로운 어떤 상상력을 정책에 등장하는 건 캠벨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근데 미국 국무부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뭐 이렇게 한국이 코드에 가입한다, 뭐 이런 얘기는 그 미국 국무부 입장에서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간에 인드라 요즘 보면 파키스탄부터 벌써 좀
어, 눈밖에 나니까 예, 파키스탄이 지금 좀 흔들리고 있죠. 칸이. 예, 그래서 칸이 막 지금 야당이 미국을 등에 업고 야당이 지금 자신을 심판하려고 한다. 경고를 때리는 거예요. 미국. 모디를 깔 수는 없으니까 지금 인도가 핵심 국가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미국이 모디를 깔 수 없으니까 대신에 모디가 지원하는 방글라데시를 까고 있잖아. 인도하고 파키스탄 대립 관계이긴 하지만 그건 별개의 문제거든요. 파키스탄하고 인도는.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모디가 지금 얘를 국유본이 내비두는 이유가 능력이 없어서 내비두는 게 아니라 인도 야당 애들이 멍청해서 그래. 인도 야당. 그 간디 가문, 네루 가문 있잖아. 걔들이 인도 야당 애들인데 얘들이 모디보다 더 못난 놈들이니까 핫소시 모디를 밀고 있는 거. 모디가 그걸 모르겠어요. 잘 알지. 그러니까 지가 지금 주제팍 모르고 지가 잘나서 그러는 것이냐. 지금 모디가 그냥 오도방정을 뜨고 있는데 대안만 생기면 아니면 모디가 너무 선 바깥으로 나간다. 그러면은 대체자 없어도 모디 일단 자르고 본다고. 국유본이 너무 모디가 나대. 어쨌든 이걸 외교적으로 푸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인드라가 강조하는 게 쿼드에서 인도를 좀 견제할 만한 어떤 그런 국가가 한국이에요. 말하자면 한국을 빨리 이렇게 해주는 게 한국도 쿼드에 가입하는 게 아주 좋은 일이지만 미국으로서도 좋은 일이다. 국유본 관점에서도 국원 귀족들도 좋아할 일이다 이거죠. 저 모디 저거 어떡하지 저거 막 이런 식으로 다 생각하고 있다니까. 모디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모디가 지나치게 힌두 국수주의로 나가고 약간 트럼프 기질이 있어가지고 얘가 좀 파시오 기질이 있어요. 모디가 걱정스러워. 자, 하여튼간 그렇게 얘기가 있고 캠벨 캠벨 얘기는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셔먼의 얘기나 캠벨의 얘기는 좀 스콧 스나이더처럼 두세 번 읽어봐야 돼요. 외교관 얘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인드라가 관심 있는 게 에덤 파라라는 한반도 담당 보좌관이 배석했다는데 그 위키피디아나 여러 가지 문서를 봐도 NSC 국가안전보장이나 이런 데 들어가 봐도 에덤 파라에 대한 이력이 없네요. 혹시 이 에덤 파라 이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에덤 파라나 한반도 보좌관이 어떤 분인지 뭐 프로필 사진 같은 거 뭐 이런 게 있으면 인터넷에 찾으시는 분들이 있다면 좀 저한테 링크 걸어주세요. 정보에 보탬이 되겠습니다. 이런 거 좀 이렇게 찾아보셔야 돼. 에덤 파라가 어떤 분이신가 이런 것들을 좀 하셔야겠다. 에덤 파라 한반도 담당 보좌관 이런 분들을 좀 이렇게 인터넷에 좀 찾아보셔야 됩니다. 제가 못 찾았어요. 여러분들 찾으신 분들 있으면 인드라보다 더 열심히 검색 능력 뛰어나신 분들 한번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에덤 파라. 영문 이름도 잘 모르겠어요. 에덤 하면 아담이거든요. 에덤 하면 보통 아담은 요즘 아담으로 읽지 않고 에덤으로 읽더라고요. 에이덤. 그다음에 일단 외교에서는 격과 중요도에 따라 의전이 달라진다. 의전이 달라졌다는 것은 격과 중요성이 변경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게 좀 약간 말실수겠죠? 이게 저 오류가 있죠? 우리 아침 안개님이 빨리 하는 바람에 변경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침 안개 대박. 이게 중요해요. 유엔사에서 누가 참가했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전 방식에서 뒤에 여태까지 그냥 책상 앞에 그냥 조그만 국기를 개다는 방식, 그 다음에 그냥 이렇게 무슨 경제 회담 같은 거 할 때 미중 회담 같이 딱 이렇게 쫙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라운드 테이블로 딱 만들었다는 거. 라운드 테이블이 인드라 음모론에서도 국유본론에서도 라운드 테이블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라운드 테이블로 만들었다는 것은 그 격이 달라졌다, 중요해졌다. 아침 안개님이 분석을 잘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원래 10년마다 한국의 작전 계획이 바뀌죠.
그리고 지금 인드라 볼 때 동아시아의 동아시아의 여러 가지 부분이 지금 성렬령을 맞이해 가지고 굉장히 바뀌고 있습니다. 예, 거의 제가 볼 때는 30년 만에 개편.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인드라가 듣기로는 90년대 초반에 88 올림픽 끝나고 모스크가 저기 로스차일드 식민지였던 소련 정권이 무너졌을 때 국익원이 고민했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한반도를 통일시킬지 말지 그 당시에 고민을 했었다. 근데 반쪽 아베 국영 귀족들이 반대하는 바람에 분단 체제를 계속 유지시키는 걸로 했다. 반쪽 아베가 반대했어요. 당시에 국영 귀족들이 한반도 통일시킬까 이렇게 했는데 당시에 동아시아의 권한이 지분이 있었던 반미 아베파가 통일을 반대했었다 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때의 어떤 작전 체계, 그때 이제 한국의 반미 세력을 많이 심어놔라, 한국의 450 세대를 반미 파시스트로 만들어라, 그런 어떤 미션대로 한국이 여태까지 굴러왔어요. 근데 이제 다시 새로운 30년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있죠. 지금 청년형 시대부터. 그래서 이제는 친미 세대가 여태까지 4050 반미 파쇼 세대가 물러나고 이제 2030 친미 세대가 세상을 지배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에서 지금 다 혁신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4050들이 뭐 이렇게 반미 뭐 이런 반일 이런 파시즘을 주장하면요, 인드라 얘기를 딱 듣고서 너 파시스트, 넌 파시스트 주장이다 이렇게 한마디 하시면 돼요. 너 푸틴과야. 그래서 그랜트 뉴쌤 좋은 말씀 하셨고, 인드라 그랜트 뉴쌤 좋아하죠. 자, 그리고 여기 그 미국 보수 연맹의 이성윤 저희 자유의 소리 미국의 소리 방송에도 가끔가다 나온 이성윤 교수가 갔다는 거, 상당히 지금 미국 보수 연맹이 인드라가 그런 얘기했죠. 미국 보수 연맹이 사는 길이 무엇이냐? 레이건 정신으로 돌아가야 된다. 뉴라이트 정신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강조했잖아요. 트럼프 때문에 그러니까 트럼프 때문에 좌표를 잃은 미국 보수 연맹이 트럼프를 버려야 산다 이런 말 강조했습니다. 트럼프와 같이 가는 한 미국 보수 연맹의 길은 없고 미국 공화당의 길은 없다. 어차피 빠르면 4년 뒤, 늦어도 8년 12년 뒤면 다시 미국 공화당 정부가 들어설 수밖에 없는데, 그랬을 때 미국 공화당이 다시 트럼프가 따위에 그런 대통령을 나면 이건 전 세계 재앙이다 이런 어떤 각오를 가지고 트럼프가 아닌 트럼프가 아닌 레이건과 같은 대통령, 트럼프과 대통령이 아닌 레이건과 대통령이 나와야 된다. 링컨과 같은 대통령, 그런 대통령이 필요하기 위해서는 미국 보수 연맹이 힘을 써야 된다. 바꿔야 된다. 다행스러운 것은 이성윤 교수님 같은 분이 이런 데 참여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박수 칠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이런 회의에 보면 좀 파셔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우려를 감지 못했거든요. 인드라 분명히 얘기하지만 11.3 미국 내선이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상당수가 파시스트입니다. 거기에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걸 반성해야 됩니다. 여러분 함부로 그런 분들과 손잡아서는 안 돼요. 11.3 미국 대선이 부정선거다 라고 주장했던 사람들,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반성문 쓰셔야 돼요. 위아무야로 넘어가서 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반성하고 확실히 반성하시고 그러면은 돼요. 그렇게 주장할 수도, 인간 실수도 할 수 있는 거예요. 14년 대선이 부정선거였다고 착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반성할 줄 알아야 돼요. 인드라 얘기했잖아. 트라우마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걸 못 받아들이고 고집 부리고 그러면 여러분들 미래가 없어요. 얘들아 다시 강조하지만 11.3 대선은 정당한 선거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승리였어요. 증거가 다 입증이 됐잖아. 바이든 시대는 부정선거 없어요. 부정선거는 4.15 부정선거죠. 트럼프 시대에서만 부정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포크 타임즈가 인드라가 한번 또 이렇게 해주니까 에포크 타임즈 조심 좀 하세요. 인드라가 좋아하잖아 에포크 타임즈. 근데 요즘 많이 선을 넘으시는 게 있는데 인드라가 그래도 에포크 타임즈 존중하니까 적당히 선을 넘으세요. 에포크 타임즈는 업적이 많아. 인드라가 인정하는 면이 많기 때문에 계속 구독은 하고 있는데 조심하시고. 론폴 운동과 미국 내 저명한 사회 보수주의 운동에도 침투했습니다. 이런 푸틴 이런 이게 반미 아베빠 노비 자금 받아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트 아베빠. 그래서 인드라 이 명칭을 트 아베빠라고 하잖아. 트 아베빠. 노비 자금이 들어가 있다고. 그래서 에포크 타임즈도 조심해야 돼. 에포크 타임즈는 이제 이 반미 아베빠 노비 자금에 흔들릴 만한 자금이 아니에요. 인드라가 알고 있는 에포크 타임즈는 이 중국에서 탈출한 인사들이 만든 겉으로는 에포크 타임즈의 주류는 중국에서 탈출한 인사들이 만든 거다라고 알고 있지만 인드라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에포크 타임즈의 물주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 자본이에요. 유대 자본이기 때문에 일본 자본에 흔들리는 것은 없어요. 근데 에포크 타임즈가 트럼프와 맺은 정확히는 트럼프 사위하고 맺어진 관계 때문에 그래도 구분 귀족의 일파기 때문에 에포크 타임즈가 노선을 취하는 건 인드라가 충분히 이해해요. 브래드 TV처럼. 그래서 약간 선을 넘어도 인드라는 이해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세계 정세, 국제 정세에서 에포크 타임의 노선과 인드라 노선이 약간 다른다는 거. 어쩔 수 없지만 받아들인다 이거죠. 큰 틀에서는 같이 가야 되는 에포크 타임즈하고 인드라는 같이 큰 틀에서는 큰 그림에서는 같이 가야 되는데 뭐냐면 지금 현재 대한민국과 이스라엘의 이해관계가 달라요. 미묘하게. 이해가 여태까지 설명했으니까 이해하시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조금 더 나을 수 있어요. 말하자면. 그러나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트럼프는 재앙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한국을 이해할 수 있고 한국도 이스라엘 사람들 이해해야 돼요. 어쨌든 자기가 생존하려니까 이해관계가 다른 걸 어떻게 충분히 저는 이스라엘 입장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브래드 TV나 에포크 타임즈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는 점을 알지만 그래도 인드라는 인드라가 더 정당성은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시 2분이네요. 어쨌든 오늘 주제죠. 가짜뉴스. 요거. 이런 식으로 얘들이 가짜뉴스. 이게 대표적인 가짜뉴스이기 때문에 푸틴보다 맹꽁이 10%보다 더 악질인 애들이 바로 이런 동영상 만든 애들이 그래서 조회수 올려가지고 하는 애들이죠. 이런 애들. 인드라 같은 사람은 유튜브에서 문전비 애들 받아가지고 연구 폐쇄시켜놓고 이런 애들은 왜 놔두는지 모르겠어요. 푸틴은 트럼프처럼 글로벌리스트와 싸우고 있다는 가짜뉴스, 우크라 생물학 연구소가 팬데믹 발원지라는 가짜뉴스, 우크라이나는 신나치 국가임으로 없어져야 한다는 가짜뉴스, 모두 문전비식, 어준이식 가짜뉴스예요. 다 가짜뉴스입니다. 요게 너우 전쟁에 다급해진 러시아의 선전 공세. 이거 아니고 그게 어디 갔지? 그게 사라졌네? 이분은 이게 가짜뉴스가 아니에요. 이분은 조지아 사람인데 조지아 사람이 이미 러시아에 당해가지고 조지아 여성이 러시아를 싫어하고 우크라이나에게 동정심을 가진다. 그 동영상이 어디 갔지? 그 가짜뉴스가?
지금 유튜브에 가짜 뉴스가 범람하고 있어요. 예, 문제가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신인규 선생이 명예로운 항복을 했죠. 마리우폴에서. 우크라이나 해군 육전대 해병대죠. 영화 찍을 것 같습니다. 분명 영화 나옵니다. 이거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헤르손에서 카우프카 다리, 이게 이제 핵심이다. 지금 수력발전소다. 이거 가지고 크림반도 생명줄이다. 그래서 지금 신의 한 수가 될 수도 있어요. 우크라이나군이 지금 마리우폴 맹공격 한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쪽에 총 방어 태세를 하고 화학전을 펼칠 각오까지 돼 있는 게 저쪽에 그 지역이라면, 역설적으로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를 헤르손을 해방시키고 크림반도까지 해방시킨다면 적절한 어떤 휴전 협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말하자면 러시아 군대가 거기 뭐죠 갑자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지역,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네. 그 지역에서 철수하고 우크라이나는 크림반도에서 철수한다. 이런 조건이 성립되면 휴전할 수 있죠. 근데 지금처럼 크림반도나 이쪽 동부 쪽을 모두 제통님 박상호 파시스트입니다. 근데 인정하지 않잖아요. 박상호 파시스트입니다. 얘가 박상호가 아무리 반중 친미, 이거 파시즘의 위험이 있다고 했죠. 얘는 일본의 입장에서, 박상호는 이 반미 아베파 입장에서 반중하는 거예요. 근데 반중하더라도 반미 아베파의 반중은 파시즘이라고 얘기했죠. 이 박상호는 반미 아베파 파시스트 입장에서 반중이에요. 이런 반중은 잘못된 반중이에요. 일본의 입장에서, 일본 극우파 입장에서, 일본 파시 입장에서 반중하는 것은 인드라 동의하지 않습니다. 박상호는 파시스트입니다. 인드라 볼 때.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마리우폴 말고 그 마리우폴 윗지역, 거기 지금 샤르의 그 남동 회랑 얘기했을 때 이 크림반도하고 이쪽 우크라이나 동쪽 지역을 통칭해 가지고 말한 거 있잖아요.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나네요. 돈바스. 죄송. 은열이님, 돈바스 맞습니다. 그 돈바스 지역을 둘 다 먹으면은 이게 협상이 안 되거든. 근데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4월달에 총공세를 펼쳐가지고 크림반도를 해방시키면 휴전 조건이 성립이 되거든요. 산팔도선에서 휴전선이 어떻게 성립됐어요? 한국이 강원도 쪽을 쫙 먹고 대신에 경기도 쪽을 좀 내줬잖아. 그런 것처럼 휴전하려면 우크라이나가 휴전 다음 달 5월 9일 이전에 러시아 전승절 이전에 인드라 볼 때 이 크림반도를 해방시켜야 돼요. 그러면은 휴전이 됩니다.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루빨리 끝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계 경제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로 하려면 가장 빨리 휴전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크라이나 군대가 이 크림반도를 해방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전쟁이 끝난다고 저는 봐요. 이게 이제 부차 대학살, 이것까지 가짜뉴스라고 우기니까 지금 우리 추부기 선생이 또 이렇게 하죠. 위성사진에서 다 찍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 가짜뉴스를 집중적으로 전 세계에 내보내는 그 주요 요즘 국가가 중동의 이제 반미 국가들하고 인도 쪽 라인, 중국은 아닌 척하고 내보내고 있고, 요렇게 요거 방송 이것들을 편집해가지고 다시 국내에 반미 아베빠들이 지금 유포시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셨죠? 가짜뉴스. 이거에 대처하는 방법 뭡니까? 인드라 방송 꾸준히 시청하시면서 되고, 그 다음에 이 음모론에 대해서는 인드라 국제유태자본론, 구입원론으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글로벌리스트 운운하는 애들, 니네들이 글로벌리스트다.
일루미나티 웃는 애들, 니들이 일루미나티야. 어? 악마 웃는 하면 니들이 악마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열고 자세를 낮추고 세상에 감사한다. 맞으세요. 분숙자님, 방송 조금 남았나? 지금 1시 9분인데, 이건 이제 토마호크, 올드튜브, 우리 바이든 형, 전범 재판 해보여요. 푸틴 전범 맞아. 푸틴은 끝났습니다. 푸틴 전범 세울 수 있어요. 세울 수 있습니다. 부차 대학살. 그래 이렇게 쇼이고 이런 가짜 뉴스, 이게 가짜 뉴스예요. 이게 이 나라 얘기하는 가짜 뉴스. 악권이 쇼이구가 한국식 저택이에요. 한국식 저택 아니에요. 그냥 몽골식 저택이에요. 러시아 초비상 쿠데타 일으킨 대장 친화파로 알려지자 푸틴 한국의 쿠데타. 얘 쇼이구 그냥 읽으면 돼. 얘 자체가 이게 한마디로 이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를 잘 모르는 사람들 위해서 이게 국뽕 이런 국뽕은 이거 없어져야 돼. 이런 국뽕. 여기까지입니다. 이건 가짜 뉴스예요. 저런 가짜 뉴스에 세뇌되면 안 됩니다. 저런 건 어준이 류잖아. 4050 애들, 이 파시스트가 저런 거 보면 좋아하잖아. 이런 거.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열고 자세를 낮추고 세상에 감사한다. 자, 가짜뉴스에 휘둘리지 맙시다. 가짜뉴스란 권력자가 좋아하는 뉴스, 파시스트들이 좋아하는 뉴스, 문좀비가 좋아하는 뉴스, 반쪽 정은이 좋아하는 뉴스, 푸틴이 좋아하는 뉴스입니다. 맹꽁 시파르가 좋아하는 뉴스가 가짜뉴스입니다.